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갈 곳은 여의도에 있는 광장아파트 재건축 사업성 분석입니다. 자, 여의도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서울을 지도를 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여의도고요. 그 중에서 광장아파트는 어디 쪽이냐? 바로 여의도역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마주하게 되는 여의도의 아파트들은 요 한강변을 접해 있는 요 라인들일 텐데, 여기는 한강변을 접하는 아파트 단지는 아니고요. 요 아래쪽에 셋강, 이쪽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지하철역은 5호선과 9호선의 환승역인 여의도역 바로 인근에 있고, 요 회사들이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라든가 교통의 편의성은 더 뛰어난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광장아파트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요 길을 건너서 1, 2동과 3동부터 11동이 별도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세도 뭐 1억 5천, 2억 정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뭐 작은 쪽이 조금 더 싸고 큰 쪽이 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쪽 오늘 말씀드릴 곳은 이 3동에서 11동 광장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광장아파트의 조감도가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 색광하고 연결되는 이 다리도 지금 지어질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뭐 요즘에 아파트 짓는 것들은 진짜 너무 이쁘죠. 예, 뭐 지었다 하면 최고급 아파트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성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현재 세대수는 576세대입니다. 원래는 7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3동에서 11동까지의 세대수는 576세대가 되는 거고요. 33평형서부터 37, 45, 49, 59평형으로 대체로 큰 평형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대형 단지입니다. 자, 그래서 세대수는 1391세대로 계획 중이고 56층에 높이 200m를 계획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한 3월 달에 나왔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종전 자산가의 총액은 1조 6,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정비계획안에 나온 것을 토대로 공사비는 980만 원 책정을 하고 사업비는 공사비의 약 3분의 1 정도로 봤을 때 총 비용의 합계는 1조 3,600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인 구역 면적은 13,500평에서 기반시설 1,500평 정도 제외하고 획지 면적, 즉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1,900평 정도가 됐고요. 아시다시피 그 여의도 같은 경우는 준주거 혹은 상업지로 종상향이 돼서 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준 용적률이 230이었는데 허용 용적률은 350으로 크게 뛰었죠. 이거는 이 허용 용적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그 요구하는 것들을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10%, 20% 많아야 30% 정도 오가는데 120%나 상향받았다는 것은 아마 시키는 건 다 했을 겁니다. 예, 아까처럼 이렇게 그 색당 다리도 만들고, 뭐 친환경 건축물도 만들고, 데이케어 센터도 만들고, 막 다른 아파트에서는 우리한테 왜 데이케어 센터를 만들려고 그래요? 안 해요? 막 이랬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다 수용한 것 같아요. 그러고서 용적률을 최대로 꼽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비계획상 용적률은 515%입니다. 상업지니까 가능한 거고, 높이 200m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총 연면적은 10만 평이 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980만 원 정도의 공사비 책정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무려 1조가 넘는 사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평형은, 새롭게 구성되는 평형은 25평서부터 56평이에요. 지금 가장 작은 평수가 33평인데 25평이 만들어졌고 다 일반 분양일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조합원 분양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다운사이징 하신다, 다운사이징을 희망하시는 조합원 분이 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5평, 34평, 37, 45, 50, 56평 정도로 평형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뭐 70평대, 80평대 이런 아파트를 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용적률도 높다 보니까 576세대가 무려 1390세대, 2배가 넘게 올랐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일반 분양분이 583세대입니다. 조합원 총수보다 일반 분양분이 더 많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은 높고
욕심부리면서 아주 큰 평형으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평형이 컸기 때문에 이런 세대수가 가능하고 이런 사업성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추가 분담금 내역을 보시겠습니다만, 동평형으로 갔을 때 다른 데서는 지금 보통 한 3억에서 4억 정도를 더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가 분담금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광장아파트, 여의도 광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돌려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는 232세대 정도가 돼서 총 1391세대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공공임대라든가 부대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업무사무소 이런 것들 다 기부 찬합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합원 평당가를 보게 되니까 25평과 34평, 37평 정도까지는 한 7천만 원 정도 내외를 하고 있고요. 45평, 50평, 56평 이런 큰 평형은 가격이 확 내려갑니다. 6천만 원 전후,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죠. 이거는 어차피 뭐 조합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큰 평형대가 가격이 좀 싸게 책정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평형을 가진 분들이 비중이 더 높죠. 45평, 49평, 59평의 비중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이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거를 뭐 7천으로 다 동일하게 하든, 이거를 7천을 하고 이거를 8천을 하든 이건 상관없어요. 뭐 조합원들이 자기네들 가격 책정하는데 마음대로 정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여기는 큰 평형대가 좀 저렴하다. 그래서 지금 50평, 56평 이런 것들 제가 볼 땐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봐도 그렇지 않나요? 벌써 여의도 아파트도 새 아파트 기준 30평 아파트 33평 기준 40억 정도 한다면, 지금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가 그 정도 거래가 됐는데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50평이 30억 이러면은 평당 6천입니다. 6천. 거의 2배가 오를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이 돼서 큰 평형일수록 좀 저렴하고 수익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직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반 분양은 한 8천, 조합원 분양은 한 6,500 정도 계산해 봤을 때 총 수익은 약 3조 정도가 되고, 비례율은 100% 전후에서 맞춰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평형별 분담금과 수익이 어느 정도 될지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합원에 대한 종전 권리 가격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25평 같은 경우가 조합원 분양가로 책정된 게 얼마냐면 17억 9천입니다. 34평은 23억 5천이고요. 38평은 25억 5천, 45평은 28억, 50평 30억, 56평 32억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감정가, 종전 권리가는 33평형 같은 거는 25억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5억짜리 아파트를 제공을 하고 새 아파트 23억 5천짜리를 받았으니 내가 제공한 게 더 크죠? 그래서 1억 3,800 정도를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3평 아파트를 구입해서 나중에 새 아파트 같은 평형대를 구입하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돈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지금 33평형이 한 27억 5천 정도 하니까 실제로는 1억 5천 정도 돌려받으면 한 26억 정도로 여의도의 새 아파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33평. 이해되시죠? 뭐 그런 식의 계산이 되고, 37평, 38평으로 동일한 평수 갔을 때는 얘도 한 7천만 원 정도 돌려받고요. 45평이 45평 가게 되면은 1억 정도 돌려받고, 49평, 50평 비슷하게 가게 되면 7,400 돌려받고, 59가 56으로 약간 다운사이징 하게 되면 2억 정도를 돌려받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거는 용적률을 굉장히 높였고, 그리고 평형 구성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도 뭐 한 80평, 90평짜리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조합원들이 가져가느라고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분담금은 좀 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80평, 90평짜리 그러면 다른 데서 왜 하느냐? 이게 완공됐을 때 가격이 사업성이 악화되는 것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3평형이 25평으로 갔다. 그럼 거의 7억 정도를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33평이 38평을 가더라도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내질 않아요. 그리고 37평이 45평 가도 2억밖에 내지 않고,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33평 아파트가 뭐 호가는 더 높고 실거래가는 이거보다 낮은데 한 중간쯤 기점을 잡게 되면은 한 27억 5천 정도 합니다. 현 시점. 그랬을 때 완공 시의 아파트 가격을 평당 1억 2천 정도로 봤을 때는 40억 8천 정도의 매가가 기록된다고 했을 때 한 20억 정도, 현재 금액으로 구입한 다음에 분담금을 감안했을 때는 한 20억 정도의 차익이 생기고, 33평이 38평 갔을 때도 뭐 비슷한 수익이 생길 걸로 보여집니다. 37평이 38평 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작아요.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20억 전후의 수익을 보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여기는 25억 정도고, 그런데 37평에서 38평 가는 것들은 약간 수익이 작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38평형의 가격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생각이고요. 지금 37평형은 31억 정도를 하는데요. 31억 정도를 내고 구입한 다음에 분담금을 감안했을 때의 수익은 21억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5평 갔을 때는 45평은 현재 34억 정도 기준했고요. 이랬을 때 21억 정도 수익. 45평이 50평 갔을 때는 수익이 훨씬 더 커지죠.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50평짜리들이 조금 가격이 저렴합니다. 올라갈수록 평당가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좀 더 커지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고요. 49평이 50평 갔을 때는 23억 7천 정도, 59평이 56평으로 갔을 때는 25억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높죠. 상업지로 대부분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높은 마천루들 거의 200m급, 63 빌딩이 한 250m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의 근접한 어떤 스카이라인을 맞춰질 것 같고요. 그게 다 완성되게 되면 정말 진짜 맨해튼처럼 멋진 빌딩 뷰가 생겨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의도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부럽고요. 네, 그리고 모든 사업이 다 잘 되기를 기대하고, 또 큰 평형대 아파트들이 욕심내지 않고 일반 분양을 집중하게 되면은 사업성이 정말 대단히 좋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1400세대 정도가 되게 되면 나름대로 대단지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도 굉장히 빵빵하게 잘 들어갈 것 같다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기 조합원이 아니지만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완성되게 되면 한번 단지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빨리빨리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분석에 대한 영상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훈 소장이었습니다.